자, 이제 취득 시기, 양도 시기에 관한 주제, 우리 교재는 108페이지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자, 요거는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은 8년 동안 두 문제, 세 문제 나왔나? 두 문제가 출제가 돼서 출제 빈도는 떨어지는 부분인데, 대신 이제 단순한 암기 영역이에요. 그래서 일단, 취득 시기, 양도 시기 보겠습니다. 이 취득 시기, 양도 시기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두 군데에서 이슈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이따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주제, 등기된 자산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다 해서 요거 하나 이슈고요. 그 다음에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쟁점 때문에 취득시기, 양도시기라는 주제가 있는데, 일단 원칙부터 한번 가볼까요? 가장 기본. 자, 해당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팔고 돈 받은 때, 그때 양도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계산할 때, 자, 양도시기 계산할 때는 실거래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실거래가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이렇게 갈 텐데, 그렇게 하면 될 테고, 또 하나가 취득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이 입증이 되게 되면 그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등을 계산을 하게 된다. 이건 이제 안중에 원칙이니까 시험에 내릴 수가 없어요. 나와도 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인데 등기 접수일 이렇게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시험 지문에 나와요. 근데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뭔 소리냐면 취득한 날 언제 대금을 청산했는지 그걸 어떻게 입증해 보이냐고. 물론 자, 은행을 통해서 입금을 하게 되면은 서류가 남아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입증을 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등기 접수일, 이건 등기부에 남아 있잖아요. 아니, 집사 갖고 10년 있다 팔아먹는데 언제 대금을 청산했는지 언제 통장을 다 확인하냐고. 그러면 등기 접수일이라는 게 있다고. 우리 등기법 공부할 때 기억하실 주제, 저접효 기억나세요? 등기 효력 발생식이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접수된 때 나중에 등기가 실행됐을 때 어떻다?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등기 접수일이 나와 있다고. 그래서 등기 접수일을 어떻다? 바로 취득시기, 양도시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안 볼까요? 대금을 청산한 날에 분명치 아니한 경우 등기 접수일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먼저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어떻다? 바로 등기 접수일. 해서 외울 게 뭐라고요? 등기 접수일. 이건 간단해. 그래서 지문 좀 이따 보시면은 툭툭 던져놓는데 답은 안 돼. 해서 이렇게 보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삼아야 될 것이 특수한 취득 양도. 이게 이제 그나마 출제 이슈죠. 그래서 우리 자료 제가 만들 때 이제 법정 순서와 무관하게 민법이랑 비교를 해드리려고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하고요,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취득,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거 없어요. 그냥 쭉 깔려 있는 건데, 우리가 민법이랑 비교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취득이라고 해서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다 그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상속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판결은요, 바로 판결 확정일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경매는 매각당을 완납한 날, 공용징수, 수용 개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제 법률 규정 관련해서 상속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나 뽑아봤어요. 상속이 개시된 날.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간단한 주제.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이 더럽게 어려워. 그래서 수용은 일단 유보. 세 번째, 자, 출제 포인트, 무허가 자가 건축. 요걸 이제 왜 여기다 배치해 놨냐면, 원시 취득이잖아요. 원시 취득. 우리 이제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을 하게 되면은 원시 취득이었죠? 등기를 안 해도 어떻다? 자, 신축한 사람이 신축한 시기에 어떻다?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허가 자가 건축이라고 하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냐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라는 것을 어떻다? 취득 시기로 계산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됩니다. 이게 한번 답이 됐었고요. 환지처분. 자, 환지 전에 토지일의 취득일, 이렇게 원칙인데, 이것도 특례에만 이제 가야 돼요. 환지처분도 왜 여기다 배치했냐면,
저거죠. 자, 도시개발법 가게 되면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모든 권리가 이전 확정되게 된다. 이런 얘기를 공부하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정비법에서는 이전의 고실의 다음 날 어떻다 그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등기 없어도 그런 것들이 소위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의 예시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그래요. 지금 이제 원래 이런 식이지 어떤 토지를 가별한 사람이 취득을 했다.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환지처분을 받아서 B라는 토지, 다른 토지를 지금 분양을 받은 상태다. 그러면 이제 그 토지가 그대로 갔다. 예를 들어서 다른 면적 등이 청산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 그러면 애초에 그 토지를 취득한 날짜를 어떻다? 취득 시기로 계산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될 텐데 환지처분에 의해서 권리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가 되는 경우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어떻다? 취득 또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서 문제를 구성할 때는 항상 예외만 출제해 주시오. 그래서 자, 환지처분에 있어서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어떻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왜? 원칙이 있으면 예외만 출제를 해야지 출제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예외만 기억하실까? 수용 한번 가볼까요? 자, 수용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이게 원칙이 될 텐데 원칙은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용에 있어서는 자,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이 됐을 때 그때 소유권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서 왜 이렇게 두 개다? 수용에 있어서는 판결 확정일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될 게 지금 아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두 가지 이슈.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게 원시 취득과 관련해서 사실상의 사용일. 무허가 자가 건축은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 승인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용 승인이 아니라 이때는 사실상의 사용일. 그냥 오늘 외우고 끝내셔야 돼. 다시 갑시다. 상속은 볼 것도 없어. 수용 뭐라고요? 판결 확정일. 그 다음에 환지처분 도시개발사업 이게 나오게 되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리고 나서 무허가 자가건축은 사실상의 사용일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갑시다. 자,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취득에서 수용 이게 수용이라는 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칙은 뭐 그렇다 치고 자, 특례조항 해서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는 판결 확정일이라고 하는 거, 판결 확정일. 그 다음에 환지처분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 다음에 무허가 자가건축은 사실상의 사용일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계속 가시는 거야. 수용은 언제라고요? 판결 확정일. 무허가 자가건축은 사실상의 사용일. 세 번째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것만 외우시는 거예요. 내가 텍스트 보지 마시고 그냥 들이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은 뭐라고요? 판결 확정일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요건 이제 좀 쉬울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실상의 사용일. 최근에 이제 문제 다 뽑았던 게 사실상의 사용일. 요걸 한번 뽑았어요. 출제될 의도는 제일 뒤에 있어요. 법조문 순서. 이게 제일 뒤에 있는 조문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고 출제 이슈를 삼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취득은요, 장기 할부라고 하는 거, 빠른 날이라고 되는 거. 요거 이제 외우셔야겠고, 나머지는 간단해요. 점유 취득 시효, 점유를 개시한 날, 그 다음에 증여를 받은 날.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이건 이제 민법 얘기랑 같이 연계가 되죠. 자, 장기 할부, 빠른 날. 요거 이제 따로 외워야겠고,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우리 민법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뭘 해야 된다?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맨날 얘기. 진짜 1년에 1000번 얘기할 거예요. 갑소유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을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게 됐을 때 그때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않았다. 그럼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매매대금 다 완납했다. 그럼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과실수취권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죠? 기억나세요? 자,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고 월 임대료 50만 원씩 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갑한테 매매대금을 다 지급을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 등기를 넘겨받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과실수취권, 이때 차임은 누구한테 받아낼 수 있다? 병이라는 사람한테 을은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게 과실수취권 얘기. 매매대금 완납하면 좋다. 과실수취권. 자, 이게 30회 때 민법에서 한번 출제가 됐던 쟁점. 자, 이렇게 논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뭘 얘기하다, 점유취득시 얘기하려다가, 자, 이런 식이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권리증 주거니 받거니 하고 나서, 자, 이 사람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평온공인에게 점유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한테 뭐가 발생한다?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죠. 등기 청구권이 발생해서 누가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를 행사를 하게 되면, 자, 소유권 이전기를 갑은 넘겨줄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큰일 난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네. 누구한테 민법을 배워서 그렇게 그냥. 옛날에 내가 공법 강의할 때는 되게 재밌었어. 이런 식으로 함정파면 사람들이 싹 이전기가 넘어오면 그때부터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이제 박수를 치다가 근데 누구한테 민법을 배웠나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나와. 아무개가 나와. 그러면서 간죽거리면서 민법성을 좀 디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 넘겨받게 되면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어떻다고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요. 등기 넘겨받는 날이 아니라고.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그래서 점유취득시효에서는 어떻다고요? 자, 지금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부터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민법 얘기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요. 이런 경우 볼까요? 얘기 나온 김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 부동산을 20년간 점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다?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죠? 없어요?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등기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갑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갑시다.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인에게 점유했을 때 이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인에게 을이 점유를 했다. 그랬을 때 을은 등기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요. 을은 뭐만 입증해 보이냐면 20년간의 점유만 입증해 보이면 돼요. 왜?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추정됩니다. 평온공인한 점유는 추정됩니다. 아니 그렇다고. 물론 갑의 입장에서는 20년 지난 시점에 이 사람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뭐라고? 20년 전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를 하면 돼. 봐봐. 너 소유의 의사가 점유 아니잖아. 그러면 어때요? 무단 점유가 입증이 되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요. 다시 이제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이제 보통 매매만 생각하는데 임대차를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근데 20년 동안 점유를 했다고 20년의 점유를 을이 입증을 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민법에서 245조 1항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인에게 점유한 사람은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추정되고요. 선의 점유 추정되고요. 평온공인한 점유가 추정이 된다고. 그래서 일단 대놓고 뭘 주장하면 돼? 등기 넘겨달라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다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입증해 보이면 돼? 너는 소유의 의사가 아닌 점유야 라는 걸 입증해 보일 필요가 있다고. 20년 전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 또는 차임을 받았다라고 하면 임대차면 차임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임 받은 영수증을 제시하면 되는 거지. 통장 내역을. 근데 20년간 차임도 안 받아서 만약에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뭘 주장할 수 있다?
등기청권 주장할 수 있다. 즉 갑이라는 사람이 타주 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요. 되셨어요? 다시. 보통 우리가 매매계약을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예를 일부러 들어 이 편을 돕기 위해서, 그런데 의미 자체가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등기청권 발생한다. 그래서 이 시효 완성자가 주장을 딱 한 가지만 입증해 보이면 돼. 20년간의 점유만. 그리고 20년간의 점유라고 하는 20년 내내 점유한 걸 입증할 보일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 점유했던 사실과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 우리 점유 계속 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것만 입증을 해 보이게 되면 어떻다? 이 사람은 등기청권을 일단 주장을 할 수가 있어. 대신 상대방은 차임을 받은 흔적이 있다거나 또는 증인이 있다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가지고 당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가 아니다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일단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추정을 하긴 하지만은 상대방이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다? 입증할 책임이 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살 붙잡 가셔야 돼. 그래서 자, 다시 점유취득시효 해가지고 등기청권 행사에서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떻다?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언제부터 취득한다?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취득을 하게 된다. 해서 요 정도. 해서 이제 지금 이슈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해서 사안들을 분석을 해 가서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어려운 거 위주로 가십시다. 상속이나 증여는 뭐 얘기 안 해도 특별히 문제가 안 될 테고, 상속이나 증여는 뭐 외우고 말고 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게 수용, 판결, 확정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무허가 자가 건축이라고 하는 거, 사실상의 사용일이라고 하는 거,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 다음에 장기 할부 빠른 날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는 점유를 개시한 그때부터부터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를 일단 하나 외웠으면 얘도 나가래. 이제 하나씩 제거해 가는 거예요. 상속, 증여, 점유취득시효 제거해 갈 테고, 그 다음에 쉬운 거 바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공법 공부가 돼 있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출제 기술상 예의만 출제가 되니까 얘 나가리. 그 다음에 무허가 자가건축, 허가 없이 건축물에 건축을 했을 때는 자, 사용 승인이라는 걸 받아낼 수 없고요. 사용 승인을 받아낼 수 없으니까 실제 원시 취득한 시점은 문제가 된다. 사실상의 사용일. 당연한 얘기죠. 취득을 언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사실상의 사용.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게 사실상의 사용은 저거잖아요. 이 사람이 집을 지어갖고 살아. 사진 하나 찍었다 하십시다. 사진 하나 찍었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상의 사용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취득 시기가 정해지게 될 테고 보유 기간이 특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수용, 판결 확정일, 장기 할부, 빠른 날. 해서, 자, 수용은 뭐라고요? 판결 확정일, 그 다음에 장기 할부는 빠른 날. 이거만 외우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 뭐, 공식을 하나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용은 판결 확정일, 그 다음에 장기 할부는 빠른 날. 해서, 뭐, 수판 환빠 이렇게 가셔도 좋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자기가 공식 만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자, 아니, 지금 공부를 해갈 때 그냥 골고루 다 이해하겠다는 눈빛은 의미가 없어요. 몇 개라도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해서 수용은 뭐라고요? 판결 확정일, 판자를 따고요.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할부는 빠른 날에서, 수판 할바 이런 식으로 이걸 다 가려고 하면 안 되고, 수판 할바. 제일 어려운 걸 먼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수판 할바에서 수용은 언제? 판결 확정일. 장기 할부는 빠른 날. 요렇게 그림을 하나 잡아주시면 돼요. 수판할바. 그러면 나머지는 쉬워져요. 자, 상속은요,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 점유취득시효는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민법할 때 계속 공부할 주제.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그 다음에 특이했던 거, 무허가 자가건축은 사용 승인 같은 걸 받을 수 없으니까 사실상의 사용일. 그때 바로 취득한 것으로 봐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수용은 판결 확정일, 장기 할부는 빠른 날. 환지처분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래서 이제 이게 세법이라고 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 이유가 보시다시피 민법도 알아야 돼. 그래야 이해가 되고 공법 알아야 되죠.
판결 확정. 아까 우리 양도에 포함되냐 안 되냐 그래서 환지처분 도시개발사업 하면 무조건 다 양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외워달라고 그랬다고. 채무 탕감은 양도인데 항상 양도 아닌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도시개발법, 환지처분, 보류지, 채비지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뭐가 수판 할바에서 수용은 판결 확정일, 그 다음에 장기 할부는 뭐가 된다? 빠른 날. 이 정도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사이드로 굴러가는 지문들이 등기 접수일. 자세히 볼 것도 없어. 이건 틀리게 낼 이유도 없어. 틀리게 낼 이유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셨고, 바로 지문 가지고 이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25회 때, 29회 때 나왔었고요.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건 간단하니까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혹시 출제가 되면 100% 맞춰야 될 문제. 해서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양도시기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자, 끄트머리 가야 돼.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 개서일 나와 있죠? 그죠?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뒤만 살살 보자고. 지금부터 이 훈련 되셔야 됩니다. 지금 훈련 안 돼 버리면은 시험장 가서 진짜 읽어요. 읽어. 일 없이 읽어.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몰라. 2번 지문 보니까 증여를 받은 날. 자, 보니까 수용 나와 있죠? 3번 끄트머리 수용 나와 있잖아요. 네. 아까 뭐라고 했어? 수판 할 바 이렇게 했었잖아. 수용은 판결 확정일. 예외를 갖고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이 3번이고, 4번, 자, 등기 접수일 나와 있죠? 5번 지문에 상속 개시일 나와 있죠?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근데 이걸 꼼꼼히 읽으시게 되면은, 모를 얘기가 부지기수라서, 멘붕에 빠진다고요. 단어 단위로 가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에서 얘기하는 양도 취득 시기 틀린 것은 해서, 자, 첫 번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해서 뒤에 보니까 사용 승인일.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임시 사용 승인일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 사용 승인을 받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 거라고. 허가 자체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건축법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 그런 맥락이에요. 그냥 아까 사실상의 사용일.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어떻게 가냐면 저기 산속에다가 오두막 하나 지었어. 오두막 하나 지었다고. 산속 깊은 데다 오두막 하나 지었어. 자기 산에다가. 그러면 이제 꼭 내 소망이 저건데. 전 나중에 꼭 돈 벌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싼 자동차 이런 거 아니고 산을 하나 사는 게 소망이에요. 산을 하나 사가지고 친구를 불러. 어디로? 그냥 사무실로. 그래서 구글 지도로 보여주는 거야. 내 산을 보여줄게. 또라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아니, 남들은 집 갖고 있고 자동차 너무 그건 흔해. 그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거. 좀 엽기적인 거. 그래서, 자, 지금 다시. 자, 지금 산 속에다가 건물을 지었다고. 그럼 원시 취득하는 거죠? 건물을 원시 취득하는 거죠? 근데 그 산을 제가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 하나 지어놨다가 무허가 자가건축을 했다고. 그래서 땅이랑 산이랑 같이 판다고. 그러면 이제 땅하고 저기 건물을 같이 판다고.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자 취득 시기를 계산할 때 어떻다? 사실상의 사용일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산속에는 사용 검사를 안 와. 물론 논리 전제 체계 자체가 무허가 자가 건축이니까 사용 승인을 받고 싶어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요건 이제 이런 어떤 식이냐면 우리 현실적으로 무허가 건물 되게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무허가 건물.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시골 단위 있잖아요. 읍면, 리동, 리단 있잖아요. 거의 건물의 90% 이상이 무허가 건물을 보시면 됩니다. 다 그리고 미등기예요. 아니 그렇다고 내가 뭐 조사할 게 있어갖고 온 동네 그 등기부를 다 띄워본 적이 있어. 근데 등기된 주택이 30호 중에서 2호인가밖에 안 돼. 그래서 골 때려. 이게 뭐냐면 최근 한 10년 사이에는 허가 받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0년 이상 된 건물은 다 허가 없이 지었다고 보시면 돼. 아니 아까 산속에다 내가 건물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허가 안 받는다고.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답은 이제 몇 번? 1번. 2번. 뒤에 보니까 장기 할부. 할부 나와 있죠? 할바. 할배 아니고 할바.
할부 조건은 빠른 날 나와 있죠? 아니, 두 개라도 외우자고, 진짜. 수용은 아까 뭐였었고, 판결 확정일, 수판, 또는 수학, 확정이라도 확을 따도 돼. 수학할 바. 할배가 수학한다? 그거 좋네. 할바가 수학한다. 할부는 뭐가 되고? 빠른 날. 그리고, 지금 뭐죠? 수용은 확정일. 거기 갑시다. 길거리 보니까, 길거리가 아니라 저기, 가을철에 시골에 가서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뭘 수학을 하고 있어. 그걸 보고 만든 말, 할바 수학. 웃지 마요. 나도 좀 쪽팔리니까. 그래서 다시, 할부 같은 경우 어떻다? 빠른 날. 그 다음에 수용은 확정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에 등기 접수일 나와 있죠? 4번 항목의 끄트머리 상속 개시일 나와 있죠? 5번 다음날 나와 있죠? 딱 보면 대충 감 잡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보면 죽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1항 4호 이걸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수험생들이 앞에서 보는 순간 멘붕이 와버려. 왜? 문제 유형이 틀리잖아요. 그죠? 앞에 25회 때 문제하고 29회 때 문제가 양식이 틀리다고. 그럼 수험생들은요, 이 폰트만 달라져도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뒤만 날태행이처럼 탁탁탁 끊어서 보게 되면 다 해결이 돼. 그래서 다시 오늘 얘기의 결론. 이 취득시기, 양도시기 할 때 지금 사실상 사용 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이라는 게 산속에다 집 지었을 때, 그 나중에 그 건물을 팔고 싶을 때 양도소득세 어떻게 취득시기를 계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가 뭐가 있었고, 지금 이제 사실상의 사용일. 근데 나머지는 비슷하게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뭐지? 할아버지가 밖에서 수학한다 해서 할바 수학. 해서 할아버지가 아니지. 할부는 빠른 날. 그 다음에 수용은 확정일에서 할바 수학. 여기까지 보셨고 좀 시간이 애매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가지고 나머지 내용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